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오후 7시 9분 한양대학교 축구 팟캐스트 사자가 축구 볼 때 65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찬입니다. 이준성입니다. 길준호입니다. 유강무입니다. 유성관입니다. 네, 오늘 5명이서 녹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주에 승현이는 잘 보내줬죠? 근데 이제 또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강무는 녹음한 거 64회차 좀 들어봤나요? 네, 들어봤는데 확실히 자기 목소리를 들을 일이 잘 없잖아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지금 15회차인가 했는데 아직도 제 목소리 들으면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어쨌든 녹음이 우리가 전문 방송인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끼리 친해지면 어쨌든 녹음이 더 재밌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빨리 같이 또 뭐 술자리도 하고 하면서 더 친해지면은 더욱 빨리 재밌게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는 축구가 좀 많았어요. 그렇죠. 특히 또 K리그 챙겨보는 강무나 저한테는 K리그도 있고 프리미어리그도 있고 뭐 해외 리그도 있고 아챔도 있고 유럽 챔피언스도 있고 아시안 게임. 그렇죠. 항저우 아시안 게임까지 해서 진짜 많았었는데 아시안 게임은 좀 보셨나요? 아시안 게임 봤죠. 두 경기 다 봤습니다. 아, 두 개 다 보셨나요? 황선홍호 어쨌든 기대보다 걱정이 많았던 팀인데 어떻게 보시죠? 기대보다 걱정을 더 해야 됩니다, 이제. 아직 왜죠? 이제 시작이죠. 아, 토너먼트가 또 개발릴 수도 있어요. 저는 사실 경기 뭐 되게 재밌었거든요. 9대0 난 경기도 저는 라이브로 다 봤기 때문에 재밌었는데 뭐라 그래야지 좀 여전히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선홍 씨가. 이 선홍 씨가 다 좋은데 약간 너무 좀 측면 의존적 전술. 이거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문제거든요. 너무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공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미드필더 전력인데도 계속 이제 측면 조드 크로스. 물론 그게 성공을 했지만 조금 이제 다변화시켜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2차전에 포메이션 바꿔서 들고 나온 게 저는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력 이어지면은 사실 전력 보니까 그냥 체급이 달라요. 체격이 다르죠. 그냥 급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금메달을 딸 수 있으나 선홍씨 믿으면 안 되죠. 아, 변수는 황선홍. 네. 근데 또 선홍씨 트릭 쓸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멤버 자체가 일단 와일드카드가 아닌 뭐 정우영, 홍현석 뭐 이런 애들은 벌써 빅리그, 홍현석은 빅리그는 아니지만 정우영은 뭐 슈트가르트 주전이라고 봐야 되고 이강인도 오고 그 A 대표팀 선수들이기 때문에 엄원상, 송민규, 네. 백승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영욱 선수가 이제 유소년 리그 78경기 정도 뛰었다고 그러니까 연령별의 차범근. 그렇죠. 연령별 대표 78경기를 뛰었어요. 조영욱 선수가 FC 서울 소속인데 이번에 전역하면은 바로 빨리 복귀할 수 있다. 그런 점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필요한가요? 기대가 큰가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역을 해도 올해 이번 시즌은 복귀는 안 할 것 같고 행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내년 시즌 후반기부터 올 텐데 전반기부터 올 수 있다. 뭐 이런 좀 기대를 하고 있고. 플러스인가요, 서울에? 당연하죠. 인류 친구 안 되나요? 이게 또 다른 스타일의 공격수고 또 유스는 아닌데 유스 느낌의 선수거든요. 슈팅 베이비라는 슈팅 몬스터. 네, 베이비라는 별명도 있던데. 베이비 잘 못 찬다는 뜻이네. 네. 잘해요. 앞날이 좀 창창한 영욱이 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해볼게. 울산현대. 네. 일단 아챔에서 이겼어요. 3대0. 3대0 맞죠? 3대1. 3대1. 네. 어떻게 보셨어요, 경기? 아챔 자체는 사실 예선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 뭐 당연히 깨고 올라가야 되고 울산이니까 팀이니까. 울산이니까. 올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전에 K리그 경기에서 주전자원을 다 빼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좀 힘을 실었고 그것 대비 뭔가 또 울산 특 이제 만들어가는 공격이 잘 안 나왔다. 그건 항상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항상 아쉬우면 그건 특이 아니지 않나요? 울산이 항상 추구만 하나요? 추구하기만 축구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어... 결국 득점은
크로스나 세트피스 아. 약간 그 아시안 게임이랑 비슷한 거죠. 항상 그런 식으로만 득점이 나오니까 이렇게 팬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지 않나. 이게 1등 팀이 맞나? 생각이 들고 또 연장해서 K리그 경기 울산 대전 경기도 이야기를 좀 하면 아하. 제가 저번에 이야기할 땐 까먹고 있었는데 대전 상대로 이번 시즌에 좀 어려웠어요. 두 경기 기억이 나는데 1무 1패를 했고 그다음에 그거 감안하더라도 이제 쭉 최근 경기를 보면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무조건 잡아야 했던 경기인데 2분도 안 돼서 실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앉아서 이제 시작한다 하고 딱 봤는데 약간 그 맨유 맨시티 FA컵 결승전처럼 아. 바로 실점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라면 끓이고 왔는데 점수가 왜 이렇지 뭐 이런 건가요? 거의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실점을 하는 걸 보고 또 안 되나 싶은데 이제 결국에는 뭐 운 좋게 득점을 했고 경기는 네, 무승부로 마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팬의 입장에서 또 이야기를 하자면 박호 선수가 득점을 했는데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좀 억까지 않나 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왜냐면 슈팅 자체의 코스가 그 앞에 있던 오프사이드 라인 넘어 있던 선수 시야랑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그냥 취소를 불어버리더라고요. VR 보더니. 그래서 팬 입장에서 이걸 취소를 불면 수비수들은 슈팅할 때 다 피해야 되나? 굉장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경기인데 또 PK도 하나 놓쳤고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 다음 경기 K리그 경기에서 좀 더 공고한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포항이랑 승점차가 6점 차잖아요. 네. 그리고 포항이랑 경기가 이제 2경기, 스플릿까지 가면 2경기 있을 텐데, 그렇죠, 남았죠. 2경기 다 지면은 또 바뀔 수도 있는. 그리고 K리그가 그 승점 다음이 다득점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포항이 이 템포로 가면 득점 수도 울산을 넘길 것 같아요. 지금 득점 수도 울산이 5개 더 많네요. 네, 근데 최근의 분위기만 보면 무난히 포항이 넘길 것 같아서 승점으로 이겨야 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진짜. 이게 또 K리그 모르는 잘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알만한 그 예전에 울산 대 포항 해가지고 이제 그때 포항은 황선홍 감독이었고 마지막 경기 날 우승팀이 갈리는 그러니까 울산은 무승부만 해도 우승이었고 포항은 이겨야지 우승이고 그래서 뭐 80 몇 분까지 무승부다여서 울산의 뭐 김신욱이 이제 그날 경기를 못 뛰었는데 뭐 이미 뭐 그라운드에 내려와 있어가지고 우승 확정인 것처럼 했다가 이제 골을 먹히면서 김원일 선수한테 골을 먹히면서 우승이 막 날아간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또 안 좋은 악연이거든요, 두 팀이. 그렇죠. 그래서 좀 끝까지 좀 K리그가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천도 이제 이겼잖아요, 요코하마 원정. 맞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인천이 창단 첫 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이었어요. 4대2로 이겼죠? 4대2, 솔직히, 이겼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렇게 4점이나 낼 줄 몰랐고, 그리고, 아무래도 아챔 첫 경기다 보니까 좀 많이 위축돼 있고, 원래 인천이 역습 축구를 많이 했는데, 그 역습 축구도 제대로 안 되지 않을까, 우리 선수들 어떡하나, 약간 이런 마음으로 봤거든요. 근데 시작부터 일본 키퍼가 실책해줘가지고 완전 이상한 실책을 해서 자책골로 들어갔고 그 골 덕분에 아마 선수들이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원래 하던 대로 역습축구 잘해서 이렇게 4골이나 넣어서 첫 승을 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니까 인천이 352, 뭐 532 이런 거 쓰네요. 아, 네. 네라주리의 352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저도 이 경기를 봤는데 그냥 흔히 말하는 딸깍 축구라고 하죠. 요즘. 마우스 클릭하는 것처럼 딸깍딸깍 해서 쉽게 넣는다. 효율이 좋은 축구라고. 그렇죠, 효율적인 가성비 축구. 그런 경기 양상이었고 우리나라 팀들이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저 반대편도 서아시아 쪽에는 뭐 네이마르도 나오고 아니 네이마르가 그 중동에 침대 축구에 빡쳐가지고 그 막 상대 선수 막 밀치고 발로 차는 거 아니고 미는
그런 영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승전에 가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우리나라 팀이 가고 사우디 팀이 올라오면 진짜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너 전에 아챔이나 뭐 한국 축구 대표팀 이런 이슈 좀 얘기해봤고요. 바로 첫 번째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해축 이슈입니다. 지난주에 챔스도 많았고 리그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 챔스 먼저 살펴보면서 따끈따끈한 얘기하면서 지나가도록 할게요. 먼저 A조 해볼 만한 경기가 이제 바이에른 미넨 대 맨유입니다. 4대3 승리를 거뒀고 혹시 이 경기 보신 분 있으실까요? 보진 않았는데 그 미넨이 호이룬 같은 애한테 골 먹힌 게 맞나요? 저는 좀 실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호일은 골은 보셨겠지만 김민재 선수의 굴절이죠. 그러면 민재 형 탓이다. 아니 탓이 아니라 김민재 수비 더럽게 못한다. 네. 역시 이제 호일이 잘해서 들어간 게 아니다. 김민재가 못했어. 민재가 못했는데. 그래서 뭐 호일한테 실점하고 하세미르한테도 2골 먹혔어요. 네, 골대 불운만 없었다면 한 6대1, 2 정도 충분히 이겼을 법한 경기였고 물론 경기력은 안 좋긴 했습니다만 일단 사네는 얘기를 하죠. 이제 터치 한 번마다 경기에서 컨디션이 오락가락하는. 원래 이제 피파 같은 게임에서도 경기 시작 전에 그날 컨디션이 정해지잖아요. 뭐 12시든 6시든. 근데 사네는 터치 한 번 할 때마다 그게 왔다 갔다 한다. 라는 점을 볼 수 있었고 미네 입장에서는 오나나 말도 안 되는 실수 덕분에 집나가 고생합니다. 집인가요 거기가? 집이죠. 집은 바르셀로나 아닌가요? 그건 모르겠고. 바르셀로나죠. 네. 인테리어에서 잘했으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경기였다. 이기긴 했어도. 근데 또 맨유팬 개인적으로 아는 맨유팬이 OT에선 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좀 가당치는 않은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러다 지는 거 아닙니까? 질 것 같지 않아요. 홈에서 3골 먹힌 거. 저는 일단은 이 경기를 넘기면서 봤지만 라이머 오플백 별로예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레시포드한테 많이 고전하긴 하는데 마즈라이였으면 더 고전했을 것이다. 근데 저는 파바르였다면. 파바르였다면 괜찮았겠죠. 좋은 선수죠.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라이머를 우풀백으로 쓰는 거 물론 라이머가 뛰어간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수비 라인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뭐 폰지는 잘했지만 저는 뭐 라이머도 그냥 전체적으로 공격도 그냥 뭐 그나브리 사네 다 이제 포인트 양산형 선수에 불과하지 않나. 기복이 너무 심하고 뭐 제가 바이영 팬카페 또 정혜원 출신으로서 얘기를 하자면 사네 보니까 뭐 기복형 선수라 그랬나 하여튼 뭐 그래서 경기 중 얘 못하네? 근데 골은 넣네? 근데 터치가 별론데? 이러면서 이제 막 오락가락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 플레이마다 이제 동전 던지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냥 좀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뭐 노이엇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뭐 오른쪽은 좀 없죠? 마즈라이 말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전 분하살. 누구죠? 그래서 저는 뭐 수비적인 조직력이 조금 더 갖춰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리고 세트피스에서 2골을 카스미르한테 먹긴 했지만 뭐 그건 저는 사실 카스미르 첫 번째 골인가요? 그건 되게 운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넘어져서 발로 긁어가지고. 그거는 운이 안 좋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저는 바이언 정도 되는 팀이 브라이튼한테 3대1로 털린 팀한테 이렇게 신다? 이렇게 실점을 많이 한다?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헤이룬한테 먹히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 아탈란타 시절에 인테르한테 약했나요? 참 헤이룬 자체를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아요. 그냥 달리기 좀 빠른 등치 큰 애 아닌가. 육상 선수 정도로밖에 안 본 거. 주석이가 우풀백 얘기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그 센터백 3명 중에 우파메카노 아니면 김민재를 우풀백으로 써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럼 변형으로 쓰나요? 알폰지 올리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뎁스가 너무 얇아서. 미희 씨는 중앙에서 계속 뛰나요? 그러니까 미가 중앙에서 빠지면은 중원이 고레츠카밖에 없어요.
고레츠카 라이머예요. 아, 그러네요. 오신다고 하셨던 그 주황 어쩌고는 안 오시나요? 겨울에 안 오시나요? 일단 재계약을 했고, 네. 바이에른 뮌헨 팬들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팔리냐 달래기용이고 겨울에 다시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뭐 모르니까. 또 벤피카 출신 그 토트넘 홈그론 아닌 사람 하나 있지 않나요? 그 역제이 했던? 다이어. 네. 그 친구를 쓸 바에는 이제 김민재 올려 쓰겠다. 김민재를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로 써도 되지. 네. 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뮌헨이 맨유 상대를 이겼고요. B조 아스날이 4대0으로 PSV 쉽게 이겼습니다. 이게 노잼이었죠. 진짜 노잼. 네. 그냥 북런던 더비 때문에 어쨌든 이 경기 빠르고 쉽게 이길 필요가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이겨버렸기 때문에 진짜 노잼이었다. 북런던 더비에서 져야죠. 그러면 또 재밌을 그게 꿀잼이죠. 네. 히사르프한테 2골 먹고 이제 비둘기 세레모니 좀 맞은 다음에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트 한 몇 대 맞고. 메디슨. 네. 사진도 찍혀야죠, 그럼. 네. 그죠. 그냥, 아스날이 요즘 그냥 너무 이제, 사실 저희가 녹음 처음 시작할 때인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되게 많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는 게, 지금 좀 어울리지 않는다. 제자리를 찾아갈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이번 경기부터 두 번 연속으로 라야가 선발 출장하면서, 지금 램즈데일 뮌헨 이적설이 또 살짝 바이오는 자리 남는 키퍼 다 데리고 오네.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있더라고. 근데 라야 잘하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저는 우나이 시몬이 좀 불안할 것 같으면 라야 국대 써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조 마드리드 대 우니온 베를린 1대0으로 겨우 이겼어요. 이걸 이기네요, 근데. 그 골도 참 더럽게 들어갔던데. 근데 이번 시즌이 다 이렇게 이긴 게 진짜 너무 많아요. 거의 벨링엄 해줘 아닙니까? 벨링엄. 그냥 돈값 벌써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담그시고 한 8개월 아웃 하시죠. 그러면 이번 시즌 진짜 망하고요. 일단 벨링엄 해줘가 사실 원래는 벤제마 해줘였잖아요. 네. 근데 벤제마의 연계해주고 하는 거를 좀 벨링엄한테 맡기고 호셀루한테 골 넣어줘. 이걸 이렇게 분리시켜서 맡겼는데, 네. 그게 지금 어쩌다 보니 벨링엄 혼자 다 하고 있어요. 호셀루가 골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경기도 호셀루가 슈팅은 많이 가져갔지만, 정확한 슈팅이 제대로 임팩트 있게 꽂힌 적은 별로 없었고, 골은 밖으로 나간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았고, 호드리구도 솔직히 드리블은 진짜 비니시우스랑 약간 비교해도 될 정도로 비니시우스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볼 끌고 앞으로 전진하는 거는 리그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마무리 능력이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러면 또 골 넣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또 미드필더 진한테 해야 되는데 사실 이날 덴마크 키퍼 레노라고 있는데 이 키퍼가 일단 선방을 잘하기도 했고 수비진들도 그냥 난 공격 안 하겠다. 수비만 하겠다. 넣을 수 있으면 넣어봐라. 이런 식으로 수비를 하다 보니까 중거리 슛도 각도 안 나오고 그리고 슛을 해도 워낙 수비가 많으니까 금방 걷어내는 바람에 원래 공격을 잘 이어가지를 못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추가 시간에 발베르데가 코너킥 상황에서 볼을 받고 그걸 돌아서 슈팅을 했고 그게 통통 튕겨 나와서 벨링엄이 터닝슛 주워 먹었는데 사실 이거 벨링엄이 이렇게 돌아와서 주워 먹는 거 하베르치였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넣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하베르치도 넣죠. 하베르치였으면 지원에 헛발질하다가 저는 이 경기가 이렇게 승패가 난 건 전 수비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니온이 잘했는데 약간 좀 짠물 수비를 잘했는데 이거는 공격력 차이로 졌다. 공격력 차이만. 우니온이 좀 공격이 원활했냐 하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는 포메이션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냥 벽 세웠다고 봅니다. 저는. 벽 세우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이 장점이잖아요. 지금 중원이 완전 살아나면서 공격을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지만 그게 잘 통하진 않았고 하지만 결국에 벨링엄이 해줬다. 우니온 베를린이 보니까 지금 리그 포함 3연패네요.
반짝. 분위기가 반짝.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날은 보누치 필두로 보누치가 또 유니온 베를린 있으니까 좀 멋있던데 그런 필두로 좀 한 것 같은데 보니까 레알은 XG 값이 3.8이었네요. 슈팅 수가 전체 슈팅 수가 제가 기억하기에 레알이 32개였거든요. 네, 32. 음. 그냥 벨링엄이 잘한다. 벨링엄 해줘. 네, 해주니까. 벨링엄 해줘. 그리고 이제 중원이 워낙 사기니까 지금 거의 전 세계 유망한 미드필더 다 하고 있거든요. 그쵸. 추아메니, 카마빈가, 발베르데 거기다가 이제 벨링엄. 한 5년 동안 미드필더만 모았습니다. 백업이 크로스 모드리치니까 그냥 작살났죠 그냥. 사실 이 수비에 지금 나초 나오고 앉아있는데 이렇게 안 뚫리는 거 보면 이것도 수비도 추하메니가 다 해주고 공격도 벨링엄이 다 해주고 연계 뭐 모드리치, 발베르데 뭐 카마빈가 다 해주죠. 뭐 풀백 안 되면은 카마빈가 내려가고 그냥 저는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뭐 이 팀이 이런 팀인데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 D조 레알 소시에다드와 인테르 1대1 무승부였습니다. 이 경기 어떻게 보셨죠? 일단 이 경기 전에 밀라노 데르비가 있었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제가 저번 녹음에 와서 밀라노 데르비 어렵다. 아마 비기기만 해도 나이스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5대1로 사실 털었잖아요. 뚝 네. 깝했죠. 그거 딱 보고 스쿠데토다. 싱글벙글 하면서 다음 녹음 때 또 좀 깝죽거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소시에다드전은 아예 승점 드롭을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싱글벙글을 하고 있었는데 결과 보고 살짝 기분은 죽었고요. 경기 전부터 살짝 플랜이 꼬이긴 했어요. 일단 밀란전을 뛰고 사라눌루가 뇌전근 통증으로 아예 나오지 명단 내에서 제외가 됐고 원래 신자기는 로테이션을 좀 적당히 돌릴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사라눌루의 대체를 02년생 아슬라니로 했거든요. 아슬란이 잘 못하나요? 저는 기대가 큰 선수긴 한데 아직 좀 미숙한 느낌이 크긴 합니다. 아니, 아슬란이 유니폼 있지 않나요? 아슬라니 유니폼을 살까 하다가 사라눌루 있었죠. 그러네. 네. 아슬라니를 중원에 박았으니까 양쪽 메짤라까지 로테이션을 돌리기는 살짝 부담이 있잖아요, 중원에서. 그래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있는 미키타리안이랑 바렐라를 선발로 박아서 좀 경기를 봤을 때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는 듯한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또 신자기가 저는 이번에는 판단이 살짝 아쉬웠다고 보는 게 일단 아슬라니가 들어간 것부터가 인테르 축구에서는 큰 손실이거든요. 차라눌로가 해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아슬라니가 그걸 다 해줄 거라고 믿을 수 없는데 좀 백업 선수들의 기량을 좀 높게 본 것 같아요. 아우구스토라던가 아르나우토비치라던가 파바르 이런 선수들이 인테르에서 선발로 처음 뛴 경기거든요. 그래서 처음 나온 선수들이 합이 맞지 않는 모습도 보였고 바렐라 미키타리안 체력 갈아 넣을 거였으면 이런 백업 쓸 바에 그냥 풀주 좀 받고 경기는 이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경기 워스트를 꼽자면 제가 그래도 기대가 있었던 아르나우토비치가 지난 시즌 루카쿠 하는 것처럼 루카쿠 초반 부상 복귀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루카쿠가 시도하는 것마다 다 실패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르나우토비치가 거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의 워스트급 활약을 했고 파바르는 우찬이 형님이 좀 싫어하시겠지만 그나마 나온 11명 중에서는 그나마 인상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런 경기력도 아쉬웠고 일단 86분까지 슈팅이 하나였습니다. 인테르가 86분까지 슈팅을 하나밖에 못 때렸고 소시에다드를 제가 그렇게 강한 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셉니다. 네, 굉장히 셉니다. 소시에다드 경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딱히 걱정을 안 했는데 제가 짤츠부르크의 그 압박 축구가 무섭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소시에다드도 충분히 그 정도의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고 측면에 이 쿠보랑 어떻게 있는 거죠? 바라네치아 이런 선수들 순간 기동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둠프리스나 아우구스토 다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렇긴 했지만 뭐 원정에서 무승부 마냥 나쁘진 않다. 전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레알 라리가 경기가 소시에다드 전이어가지고 이겼죠 그것도 2대1로 이기긴 했는데 결승골 누구죠? 결승골이 호셀루였는가 발베르데였나 벨링엄 골 못 넣었습니다. 네. 그 경기에서 경기 초반에 소시에다드가 하는 걸 봤었는데 소시에다드가 그때 마드리드를 되게 압도를 했었거든요. 경기 조율하는 것도 잘하고 그리고 공격도 되게 간결하게 잘했던 걸 보고 인테르 쉽지 않겠는데 생각을 했는데 딱 1대1로 마무리되는 거고 소시에다드 이번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소시에다드 1위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챔스. 홍대병이죠? 그건 아니죠. 1위가 될 거다. 무조건 얘네 힘 빠져요. 네, 원래 그런 팀이고. 근데 이 팀은 주원이 좋은데, 이제, 오야르사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시즌에 부상으로 좀 허덕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은 지금 초반에 쿠보의 폼이 지금 미쳤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막기 라리가 팀들이 좀 굉장히 버거울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팀들이 노리는 수비 맨디, 그리고 이제 늘 국밥인 메리노랑,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스 멘데스라고, 이제 이 선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좀 이제 바르셀로나 이제 팬 카페 아니면 이제 팬코에서 좀 주목을 한때 받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제는 이 선수도 굉장히 조금 좋은 선수라고 알고 있고,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그 다음에, 저는 이 팀이 전체적으로 이제 컨셉 자체가 제가 이제 오늘 분석을 할 하문스의 벤피카 유사하다. 이제 빠릅니다. 템포도 빠르고, 그 다음에 미드필더들이 기본적으로 스페인 출신의 공을 다 잘 차기 때문에, 저는 이 팀을 막으려면, 아슬라니 같은 새끼 갖고는 안 된다. 인정합니다, 사실. 네, 02년생인데 벨링엄급으로 할 거 아니면, 저는 좀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제 요즘이 아니죠. 어제 유로파에서, 어젠가요? 오늘이죠? 네. 유로파에서 미토마가 걔 죽을 썼거든요. 개같이 네. 못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쿠보로 또 옮겨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분이 집에 일장기 걸어놓고 계신 거죠. 그런 게 아니라 확실히 매력적인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길에서 부르면 일본어로 나니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죽으면 저 F조 보겠습니다. 일단 AC 밀란 뉴캐슬 0대0으로 비겼습니다. 토날리가 산시로를 복귀했는데 네, 잘했어요. 그러니까 뉴캐슬이 어쨌든 안 진 걸 잘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좀 밀란이 이제 항상 이제 저는 해결사, 저는 레앙 해결사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쵸. 돌파는 좋다 이겁니다. 항상 이제 개인 온더볼 기술은 좋지만 이제 마무리가 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밀란은 시종일관 압도했다 얘긴 하지만 저는 그냥 날린 것도 실력이라 보고 뉴캐슬 이제 유럽의 벽을 느꼈다. 이제 PL 안에서 이제 에디 하우 반짝 효과로 이제 3등 한번 먹었다고 이제 기세 등등해진 것 같은데 이제 뉴캐슬도 좀 유럽의 쓴맛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밀란이 이번에 우측 보강에만 돈을 다 때려박았거든요. 축구에 이제 치크, 풀리식. 근데 아직까지도 좌측에 비해서 우측 공격력이 너무 아쉽다. 그 치크 부상 아닌가요? 치크 나와서 부상 선발. 아웃됐죠. 네. 그러니까 치크 플리식이 뉴캐슬에서 선발 뛸 수 있을까요? 전 못 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0대0으로 비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PSG 대 도르트문트입니다. 2대0으로 PSG가 이겼어요. 이강인 선수도 한 10분? 15분? 네. 정도 뛰었죠. 이 경기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노잼. 저도 공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존경하는 루초 감독님 왜 파리를 가셔가지고 경기 진짜 더럽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못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이거는 당연히 팀의 사정이 있겠지만 자이어 에메리 메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한대요. 전 모르겠는데. 리그에서 잘한대요. 전 잘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뛰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17살. 제가 기억하기로 이 경기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덴벨레 역시 이제 공격에서 적응 못하고 홈런 개 때리는 모습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음바페 해줘. 여기는 음바페 해줘라고 보거든요. 음바페 없으면 저 진짜 제가 예측한 대로 3, 4위 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비진도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날 돌문도 개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엄청 못했어요. 네, 돌문이 저는 이제 제가 또 사랑하는 브란트 좀 잘했으면 했지만 브란트도 좀 아쉬웠고 그래서 좀 수비가 구멍이 뚫릴 일이 없어서 그런데 저는 자원들 하나하나 이름값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저는 우가르테까지 해서 수비했을 때 과연 좀 훨씬 잘하는 팀을 막을 수 있을까 하면 저는 이제 그래서 밀란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킴이 개인 기량으로 이제 또 골이 들어간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럼 저 4-3-3만 세워놓고 뭐 하는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 제가 좋아하는 감독님이지만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강인을 이제 비티아 자리에 넣더라고요. 확실히 이강인을 3미들 중에 하나로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역시 저도 그렇게 좋다고 보진 않아서.
근데 측면에 음바페 덴벨 빼고 세우기도 좀 애매하니까 그렇죠, 저는 그냥 중원에서 이따가 제가 하무스 얘기할 때 하겠지만 전 중원에 세우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F조 얘기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H조입니다. 바르셀로나. G조 안 하나요? 아 너무 정배라서. G조는 뭐 딱히 다를 게 없긴 해가지고. 황인범 데뷔전 아, 잘했대요. 경기는 안 봤습니다. 저도 안 봤어요. 봤는데 황인범 선수 그 처음에 네. 그 워커 쪽으로 쭉 패스 네. 나갔는데 뒤쪽에 있다가 확 달려가서 막 크로스 끊어내는 거 보고 황인범이 이렇게 수비를 할 수 있구나. 기억나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황인범이 수비를 이렇게까지 잘하는 선수였구나. 절실하죠 황인범도. 황인범도 한때 벤투가 황인범 원불한테 또 세우려고 한 적도 있잖아요. 그건 좀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나요? 네. 여튼 G조는 뭐 맨시티 뭐 이런 너무 노잼이라서 넘어가고요. H조 바르셀로나 엔터프 5대0 대승입니다. 펠릭스 계속 뭐 왜 하는지 모르겠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는데 펠릭스 잘해요 요즘. 잘합니다. 일단은 제가 펠릭스가 왜 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던 이유는 차비가 계속 썼던 전술이 포미들이기 때문에 미드필더 4명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펠릭스를 레비 대체자로 쓸 거면 왜 사왔냐고 얘기를 했던 건데 마인드를 바꿔 먹었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펠릭스를 좌측면 프리롤로 세우면서 지금 이따 리그 얘기도 하겠지만 2경기 연속으로 펠릭스는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특히 이제 온도볼에서 사실 하피냐나 페란이 좀 부족했던 드리블러 역할을 펠릭스가 해주면서 그냥 거의 이제 뭐 최근에 팀들이 다 다 못하는 팀이긴 했지만 측면을 잘 썰어 먹었다 생각하고 덕분에 레비도 최근에 좀 살아나는 모습 보이면서 굉장히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더용이 말이 안 됩니다. 개또라예. 진짜 이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더용이 너무 잘하고 이제 리그에서 로베오가 나왔지만 요 경기에서는 이제 교체로 출전을 했는데 더용이 사실 엔트워프전이라서 원볼로 실험을 한 것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더용은 그냥 이제 한때 더용 해줘 축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 더용이 바르셀로나에서 끼친 영향이 많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가비가 3미들의 한 자리로 들어가면서 이제 뭐 전진 플레이도 훨씬 더 좋아졌고 미드필더를 세우니까 확실히 가비가 더 살아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펠릭스가 볼 전진을 잘 해주니까 귄도언이 이제 스피드도 느린데 나갈 필요가 없어지면서 이제 귄도언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칸셀루 미친놈이죠. 축신이죠. 너무 잘합니다. 칸셀루 이런 풀백이 있으니까 경기력이 살아나는 모습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독이 진짜 존나 무능해서 칸셀루 같은 애 안 사오면 축구를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웠고요. 물론 뭐 세르지는 선수도 아닙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쿤데 굉장히 지금 센터백에서 국밥처럼 해주고 있어요. 저 사실 지난 시즌에는 센터백에서 이제 엘클에서 좀 불안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쿤데 이제 확실히 스텝업했다는 생각 들었고 이제 뭐 발대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좋았다. 그리고 이제 토비 많이 늙었다. 토비가 이제 주장원장 달고 되게 야심차게 수비하고 했는데 안 되더라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지금 되게 분위기는 좋습니다만 하피냐도 좋지만 페란 한번 써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펠릭스랑 레비가 부상을 좀 당했을 때도 좀 전술적 영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발 이제 미드필더 4명은 그만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축구를 잘하는 팀의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스위칭 플레이, 커버 플레이 이런 걸 잘하는 팀이 축구를 잘한다라고 느끼거든요. 예를 들면 뭐 풀백 한 명이 너무 높게 올라가서 그 공간이 비어도 다른 선수가 빨리 커버해주면서 뭐 수비를 한다든지 이런 요소가 축구를 잘하는 팀, 이기는 팀이 하는 축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날 바르셀로나 경기 보니까 레비랑 펠릭스가 막 위치를 계속 바꾸고 또 어떤 때는 발데가 올라오니까 누가 그쪽으로 커버가지고 이런 유기적인 모습이 이번 시즌 바르셀로나가 좀 더 강해졌지 않나 그런 걸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빨이죠. 사실 그렇죠. 이 새끼 4미드 썼으면 또 죽쓰고 나서 또 엔터프 상대로 1대0 가까스 승, 뭐 레비 PK 이런 기사 무조건 나왔습니다. 뭐 저는 이제 움직임이 좋아진 거 역시 펠릭스 덕분이다. 근데 지금 펠릭스 얘기가 80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삽니다 이러면. 그래서 펠릭스가 빨리 고집을 부려서 지금 칸셀루는 25밀에서 컷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펠릭스 좀만 더 땡깡 부려서 한 50밀 정도로는 깎아줘도 사실 살만하거든요. 이대로 쭉 한다면. 아니, 그래서 50밀 정도면은 뭐 미넨이 낼 수도 있어요. 펠릭스 원하십니까?
저는 이 정도 폼만 있으면 전 펠릭스 있으면 좋겠어요. 펠릭스 어디 쓰죠? 무시할라가 잘하는데. 슈알라랑 교체로 쓰면 돼요. 교체 50미를 태워요. 그럴 수도 있죠. 우풀백을 사세요, 우풀백을. 뭐 풀백은 매블이 없잖아요 지금. 아니면 펠릭스를 피파처럼 오플백을 그럴 바에는 이제 김민재를 풀백을 쓰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챔스 얘기해봤고요. 라리가 해외 리그로 리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리가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소시에다드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뒀어요. 넘어갈게요. 아, 왜요? 뭐 할 말 있나요? 아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근데? 뭐, 아까 그러니까.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뭐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면 레알 마드리드 얘기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럼 얘기를 앞으로 당분간 못할 수도. 언제까지 라고 하기엔 이번 주에 그거 마드리드 더비가 있네요. 마드리드 더비.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아틀레티코 경기를 이번에 잘 못 봤는데 아니 직관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프리시즌 그거는 봤는데 아틀레티코 경기를 제가 딱 몇 경기를 한 5분 10분 이렇게 짧게만 봤었는데 그때 본 걸로 기억하면은 아직 좀 뭔가 바꿔 나가고 다시 재조립하는 단계라고 가지고 선뜻 예측하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아틀레티코 정도는 쌈 싸먹지 않을까. 네, 알레티가 너무 어린 선수가 많아서 네. 지금 이제 팀 조직력을 다시 꾸려나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뭐 시메온에 재계약한다 만다 지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뭐 발렌시아한테 졌죠. 라치오한테 이제 골키퍼의 극장골을 비겼죠. 그러니까 흐름이 좋지는 않아요. 저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전력 차만 봤을 땐 저 또이또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레알이 어쨌든 톱이 안 좋으니까. 근데 아무리 그리지만 해도 레알이 이긴 게 정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워낙 알레티가 좋다가 불안했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는 경기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르셀로나 베티스 상대로 5대0 승리 가져갔습니다. 요거는 이제 베티스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저는 사실 지난 시즌 되게 좋게 봤거든요. 잘해요. 잘하는 팀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일단은 지금 또 패키는 맨날 없더라고요. 이제 진짜 리버풀이 샀으면 큰일 날 뻔했다 생각이 들고 그냥 전체적으로 뭐 일단은 이스코가 최근에 또 뭐 잘한다 얘기가 많았었는데 일단 바르셀로나에서는 뭐 보이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그 마르크 로카 미넨이 버린 인재 아닙니까? 버렸죠. 네, 로카 별로였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팀이 약간 자원의 퀄리티도 좀 제가 기억하기로 베티스 선수가 많이 나갔어요. 나가면서 좀 떨어졌고 좀 아쉬운 장면들도 있었는데 그걸 또 슈테긴이 막아내면서 경기가 이렇게 풀린 거라서 저는 물론 이제 펠레그리니 저는 충분히 성과 낼 수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이스코 중심의 빌드업도 좋지만 이제 빨리 다른 부상 선수들 돌아오고 뭐 아요세 페레스 이런 선수들도 활약을 좀 해주면서 경기력을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바르셀로나의 상승세 지금 2경기 너무 쉬운 상대였다. 이제 다음 경기 셀타비고. 네, 셀타비고 못 잡으면 죽어야죠. 지금 물론 이제 이번 시즌 이적 시장에 3.3일 썼습니다. 네, 돈을 거의 쓰지 않았고 근데 지금 일정이 셀타, 마요르카, 세비야, 포르투인데 저는 빌바오전 전까지는 다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라나다까지 싹 잡고 이제 빌바오, 샤우타르, 레알인데 그 뒤에 소시에다드거든요. 이거는 어렵다. 네, 어제 레알은 못 이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 한 5연승 빠르게 달린 다음에 질 때 확 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좋습니다. 라리가 얘기해봤고요. 이제 분데스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넨 레버쿠젠 2대2 무승부였습니다. 이 경기를 제가 안 봤어요, 근데. 왜 안 봤죠? 비길 줄 알았나요? 아니요,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뭐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을 못 봤는데. 그리말도 일단 제가 알기로는 둘 다 그러니까 인플레이 상황 골은 아니다. 데드볼이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에 빵꾸긴 빵꾸지만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리뷰를 받고 그 다음에 이날 경기가 이번 챔스 맨유전이랑 딱 뮬러, 무샬라 이것만 바뀌고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투엘이 생각하는 베스트 11은 딱 그 정도다. 그러니까 무샬라가 부상 복귀 때문에 이때는 뮬러가 나온 것 같고 해서 4-2-3-1 해서 이제 라이머를 우풀백 주전으로 보고 있고 그
그다음에 투 미드필더를 킴미, 고레츠카 그 위에 무시할라. 그다음에 코망도 물론 부상 복귀긴 한데 일단 사네, 그나브리를 베스트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좀 추측이 듭니다. 그래서 뭐 미네는 뭐 좀 아직 좀 덜컹거리긴 해도 결국에는 또 이기고 올라올 거고. 근데 그래도 케인은 꾸준히 잘한다. 네. 케인이 완벽하게 녹아들진 않은 건 확실해요. 네. 그리고 요즘 케인 인터뷰 관련해서 말도 많잖아요. 네, 뭐 토트넘 뭐 비교하면서 미넨과.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레비가 또 갑자기 케인 흔들기 해가지고 바이백 바이? 얘기. 근데 바이백이 아니라 우선 협상권이라면서요? 네, 바이백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된 것 같아요. 바이백이면 그 판 거보다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본인 기준이면 얼마나 돈이 많길래 그렇게 돈이 안 쓰는 양반이. 아니 뭐 계약서상 뭐 50밀 바이백 뭐 이런 거 다 할 수는 있지만 얘네 입장에서 그걸 허락할 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회장 잘라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계속 흔들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케인은 어쨌든 골은 꾸역꾸역 넣어주고 잘하고 있다. 잘한다고 표현 안 하고 그냥 케인만큼 하고 있다. 아직 잘하려면 좀 멀긴 해서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이 제가 알기로는 다음 경기가 보험전인데 뭐 잡겠죠. 잡겠죠. 에이. 크게 잡겠죠 뭐. 못 잡으면 문제가 있죠. 이때는 뭐 더리우트라던가 좀 써가지고 로테이션도 해주고 하면서 좀 여유를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투에도 쉬었어요 저번 경기. 그쵸. 관중석에서 네. 징계 때문에. 첼시에서 받은 징계죠.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데스리가 여기까지 얘기해보고요. 세리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진우가 잠깐 얘기했지만 5대1 밀란 더비 대승 거뒀습니다. 무조건 밀란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인테르가 이겼더라고요. 저도 무승부는 나이스라고 봤는데 아. 진우 코멘트가 그때 밀란 더비는 힘들어도 스쿠데토는 우리 거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했거든요. 37승 1패 얘기했었죠. 그쵸. 네. 근데 이겼으니까 38승. 한 번 더 남지 않았나요? 아 그거는 원정이긴 한데 근데 근데 뭐 해보니까 구장이 똑같잖아요. 할만하다. 아니 구장이 똑같네. 똑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슬란이 나오면 이기나요? 아 그건 못 이기죠. 일단 제가 지난 코멘트 때 얘기했던 게 일단 측면 자원에 부담이 있어서 다르미안이 과연 레앙 태워 막을 수 있을까 뭐 이거였는데 이건 일단 뒤에 얘기하도록 하고 더브레이의 기루 상대가 제가 불안하다는 말을 했었는데 신자기가 좀 과감하게 아체르비가 앞에 경기들을 부상으로 못 나왔음에도 그냥 선발을 박았어요. 근데 이게 잘 먹혀 들어갔고 아체르비는 제가 진짜 믿는 수비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대체자는 누구죠? 아체르비 나이도 많은데. 88년생 지금 더블A 대체를 88년생 아체르비가 하고 있죠. 그러면 걔는 아체르비는 누가 대체하죠? 이제 찾아봐야죠. 없습니다 사실. 이제 아체르비가 지루를 잘 막아준 덕분에 일단 지루 영향력은 많이 죽여놨는데 일단 인테르 경기를 보면은 일단 플랜 A랑 B가 되게 눈에 보일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강팀을 상대로 하면은 이 중앙 3미들과 3백을 강하게 잠그고 측면에서만 볼이 갔을 때 강하게 압박을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 측면 뒷공간이 털려도 일단 아체르비가 중앙에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크로스를 올려도 위협적이지 않고 측면 뒷공간은 털려도 뭐 수비 상황에서 끊어낸 다음에 앞에 튀랑이나 둠프리스가 빠르게 올라가서 역습하는 걸 플랜 A로 보고 플랜 B를 뭐 인테르가 약팀 같은 걸 상대할 때 양쪽 스토퍼 전진시켜서 눌러놓고 하는 경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 플랜 A를 가져와도 밀란 측면 공격력이면 좀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안정적이게 잘 막아냈고 먼저 두 골을 넣고 나서 신자기가 플랜 B 그 스토퍼 올리는 전술을 다시 시도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자마자 레앙한테 다르미안이 개털리면서 한 골 실점하고 다시 내려가는 전술을 선택했는데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 인테르가 너무 잘해서 지금 세리에 내 인테르 막을 수 있는 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 리그 4경기 치렀는데 4경기 다 이겼고 13골 1실점 그냥 압도적이다. 지금 풀 주전으로 나왔을 때 유럽을 통틀어서도 저는 인테르 쉽지 않다고 봅니다. 존머 잘하나요? 존머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데 일단 챔스 경기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차라놀루가 다치지 않으면 인테르는 심상치 않다 이번 시즌. 그럼 심상치 않지 않나요? 지금은? 지금 그 부상이 아니라 통증이어가지고 통증. 빠르게 복귀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키타리안이 2골 1어시 박으면서 인텔은 확실히 틀딱을 써야 되는구나. 이런 걸 또 검증한 시간이지 않았나. 바렐라도 파시죠. 바렐라. 저는 과감하게 파는 거 불가능한 그림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바렐라 기여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많이 죽었고, 근데 뭐 금방 다시 올라올 축달 자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또 결국 이번 여름 되면은 틀딱들 자유계약으로 나가고, 또 분명 이적 자금은 없을 거기 때문에 하나 팔아야 될 거거든요. 그게 바렐라인가요? 저는 하나 뽑으라면 바렐라일 수도 있다. 어. 둠프리스일 수도 있겠지만, 둠프리스는 살려는 팀이 있을까 싶긴. 여기 그 우프백 모자란 팀 있는데. 괜찮죠. 아니, 필요 없어요. 풀백으로 둠프리스도 나쁘지 않죠. 네덜란드 주전 아닙니까? 그쵸. 필요 없어요. 독일은 예선 탈락했고 네덜란드 8강 갔는데. 지금 네덜란드에서 찬스 메이킹을 가장 많이 한 선수가 둠프리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쓰세요. 근데 여기 또 그 네덜란드 상 하나 보내가지고 리버풀로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바렐라 뭐 바렐라 주세요, 바렐라. 지켜야 되는 자원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판다면 바렐라 어떻습니까? 눈물을 먹을 일단 때까지 쟁여놓는 거. 뭐 FM이에요? 뭘 쟁여놔요? 제가 봤을 때 최소 100밀은 부를 것 같은데. 그 정도 받아야죠 사실. 네. 근데 눈물을 머금고 또 스티븐 장이 팔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은 눈물을 먹을 것 인텔 같은데. 팬이긴 해요 그 사람. 아, 인텔 팬이에요? 정말 인텔을 좋아하는데 돈이 없는 거죠. 언제부터 팬이었대요? 뭐 잘 나카타부터 모르겠는데. 팬이었나요? 인텔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좋아하면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울버햄튼 리버풀 3대1로 리버풀이 이겼습니다. 일단 황희찬 선수의 선제골 있었죠. 황희찬 선수가 이번 시즌 진짜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딱 좋죠. 부상만 안 나오면. 그쵸. 근데 이제 나오기만 하면 곧 부상을 당하지 않을까요? 역시 일본인 맞다니까요. 이런 게 아니라 미토마 곧 부상 나온다면 미토마가 부상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나올 텐데. 근데 일단은 이 골은 그 네투였나요? 그렇죠. 네, 네투가 한 0.78골 정도 줬다. 음, 근데 황희찬이 잘 받아 먹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팀 내 득점이 1인가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네. 제가 팀 4골인가 있는데 그 중에 3골이 황희찬일걸요? 그러니까 울브스가 그 라우리메스 팔고 라우리메스 물론 안 좋았지만 그리고 이제 뭐 그 누네스 팔고 이거 점점 이제 울브스도 이제 한때 또 뭐 복병이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복병은 이제 브렌트포드, 브라이튼 뭐 요런 팀들이 가져가고 이제는 울버햄튼은 중위권 유지하면 잘한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경기력 보면서. 정정하겠습니다. 5골 중에 3골이네요. 팀 팀- 득점 아. 60%가 황희찬이고 그냥 뭐 얘기를 했지만 그냥 그 멘데스와 함께했던 포르투갈이 실패한 거죠. 그냥 여기서 끝났다. 이번에 다 나갔으니까. 5골 중에 4골이 네투 도움이네요. 네투랑 황희찬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황희찬 골 넣고 리버풀이 좀 질 것 같아서 또 이제 승현이가 입대 전 마지막 경기잖아요. 네. 기분 좀 나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걸 왜 기대하죠? 기대했나요? 남의 고통은 누군가의 행복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의 아픈 역사를 두고 일본을 좋아하는. 일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미토마를 좋아하는 거고요. 미토마 대안으로 쿠보를. 미토마랑 쿠보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 저 엔도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또? 네. 그래서 울버햄튼이 이제 역전패 당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스톤 빌라 대 팰리스 3대1 승리입니다. 뭐 빌라 뭐 떨어지다 올라왔네요. 빌라 팬이라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이 경기가 좀 시사할 바가 있는 게 역전, 이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토트넘 경기도 그랬지만 80분 후반대부터 3골이 짜르륵 들어가면서 결국은 1대0에서 3대1로 역전한 명경기이기 때문에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가 좀 폼이 떨어지다 다시 올라왔잖아요. 지금 또 떨어졌어요. 홀란드 리그 팀한테 졌던데. 레기아한테 3대1로 졌어요. 내기가 말하자마. 네. 오늘 디아비 유니폼이 딱 왔는데 디아비 잘했네. 디아비고 나발이고 지금 에메리가 바뀌어야지 또 이 팀도 괜찮지 않을까. 다음 후보 누구죠? 모르죠. 포터? 포터 어떤 거야? 포토 정도면은 나쁘지 않잖아요. 아스톤 빌라 정도의 순위권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튼 못하다가 그냥 쭈르륵 넣었다. 좀 보면서 되게 신나긴 했는데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유 대 브라이튼입니다. 3대1로 브라이튼 이겼죠. 일단 뭐 OT에서 브라이튼도 이기는데 맨유도 당연히 이기겠죠. 아닌가요? 근데 저 많이 실점했잖아요. 3골. 네. 페이런 실점. 뚜까 맞았죠 그냥 막판에. 동점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마티스텔이 구해줘가지고 살려줬죠 04년생이. 마티스텔 보시죠 요즘 활약상. 뭐 잘하죠. 잘해요. 근데 지금 호케가 3개월 나가가지고 아 부상인가요? 개태클 당해가지고 어. 브라질 애들이 근본이 없어가지고. 네. 근데 뭐 저는 뭐 이 경기 뭐 다 차차하고 그냥 맨유 개 못한다. 맨유 진짜 개 못해요. 맨유 진짜 노답이다. 그러니까 뭐 부상 선수들도 되게 이제 알짜배기들만 또 부상을 당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한 명은 이제 뭐 경찰이랑 씨름하네 만에 하고 있고 한 명은 이제 감독한테 뭐라 해서 나갔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맨유야말로 이제 브루노 호일룬 해줘가 되지 않을까. 카세미로도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맥토미니 뭐 잘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맥토미니도 이제 천장이 뚜렷한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진짜 만약에 리산드로까지 나간다? 저는 작살난다고 봐요. 지금 뭐 오나나 뭐 발밑 좋다고 지금 까불다가 또 손 기름손 날렸죠? 이거 진짜 저는 글쎄요. 저는 맨유 이거 분위기 반전하려면 뭐 전술을 바꾸든지 뭐든지 해야 될 것 같다. 지금 뭐 백업에 마시알 있고 뭐 머리 아프더라고요. 저는. 에반스도 조니 에반스. 요즘 조니 에반스는 안 쓰더라고. 메가이어까지만 나오던데. 네. 뭐 레길론 정도 분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오나나 원래 인테르 이번에 풀 경기를 보면서 계속 생각이 원래 인테르 때도 그 지랄 했나요? 패스 안 주고 계속 짱 보고 있는 거? 전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그게 항상 그렇게 짱 보다가 좋은 패스가 나가서 찬스가 나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공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뭐 발 기술 자신 있는 것도 알겠고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뛰어오면은 한 명 정도는 제낄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계속 오나나가 뭐 이번 3골 어쨌든 계속 먹었으니까 최근에 맨유가 3경기 17점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1승 4패 네. 5경기. 여기는 진짜 답대가리가 없는데. 그리고 노팅엄전 이긴 것도 이제 2골 먹고. 그렇죠. 이제, 겨우 역전을 해낸. 그래서 민재가 여기 왔으면 그래도 시원하게 하지 않았을까. 근데 김민재 왔으면 김민재 몸값 떨어졌습니다. 아니 지민재. 김민재가 맨유 온 게 아니라. 민재가 녹음에 왔으면 쌍욕 한번 시원하게 하지 않았을까. 보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대 셰필드. 아주 명경기 극장골 나오는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 어떻게 보셨죠? 일단 토트넘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저는 보면서 저는 사실 전반전에는 자면서 봐서 좀 재미가 없어서 이거 지겠다 했는데 이거를 역전시킬 줄은 몰랐고 일단은 저는 이제 중계를 이제 뭐 문자 중계를 해서 같이 보니까 근데 막 교체로 히샬리송 나오고 손흥민을 빼네? 뭐 요런 이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일단은 브레넌 존슨 잘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움직임 좋았어요. 저는 사실 기대 안 했거든요. 그냥 사실 브라이언 존슨은 한 10분 짰는데요? 잘했어요. 속도감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속도감을 자르고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온더블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드리블도 되게 좋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저는 중원에서 비수마 비스마. 박수 칠만한 플레이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일단 수비진들은 다 좋았다고 봐요. 저는 뭐 셰필드가 골을 넣긴 했지만 이거는 토트넘이 질 경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쿨루세프스키 중간중간의 선택들 이제 좀 답답했죠. 지금 왼발 원툴이다 보니까 이제 크로스를 올릴 때 꼭 접고 드래그 빼서 뒤로 갔다가 올려야 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크로스가 항상 수비에 맞아요. 그리고 이상한 데 많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쿨루세프스키 아쉬웠지만 오른발로 결승골 넣었으면 할 말 없다. 인정이다. 네, 뭐 맨 오브 더 매치급이었으니까 그리고 뭐 히샬리송 뭐 헤딩골 넣었기 때문에 되게 열린 상황에서 잘 받아 넣었던 잘 장면이다. 넣었어요. 그리고 뭐 어시스트도 했고 좋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좋잖아요. 토트넘이 뭐 무패인 걸로 알고 있는데 리그에서 무패죠. 네. 전승 아니에요? 4승 1무 네. 4승 1무 맞죠? 무패. 전 이 정도 경기력이면 수비진 전 요즘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반더벤. 반더벤 반더벤 여러 번 얘기하지만 반더벤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길 수 있다.
토트넘 승부입니다. 어, 북런던. 북런던. 네. 저도 토트넘 승 보고요. 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사실 저는 희망사항이 조금 담겨 있긴 해요. 아. 왜냐면 재수가 없어서 라이스 아, 사서 바로 잘하는 게 재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토트넘이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날 경기에서 80분에 이제 첫 교체를 썼는데 이게 참 이상하게도 손흥민, 솔로몬, 클루셉스키 3 공격수 중에 손흥민, 솔로몬을 뺐어요. 클루셉스키를 뜨고 그리고 넣은 게 이제 히샬리송 브레넌이었는데 페리시치랑 이게 결국에는 잘 맞아 떨어졌다. 결과론적으로 교체 남긴 애도 결승골 넣고 들어간 애도 동점골 넣고 그래서 한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난 경기 리그 경기 동안 다이어가 명단에 없었잖아요. 아, 그래서 계속 이기다가 이번 경기에 명단에 들어왔어요. 음. 그래서 경기를 못 이기고 있는데 어. 교체 카드 5장을 다 써서 나갈 그게 사라지니까 역전을 했다. 어.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뒀고요. 아니 뭐 말 나와서 다른 분들이 이번 북런던 더비 결과 어떻게 보시죠? 저부터 할까요? 근데 토트넘이 만난 팀들을 보면은 뭐 맨유, 본머스, 번리, 셰필드 그냥 잡을 만한 팀 잡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오. 그리고 일단 히샬리송, 클루셉스키 골 넣어서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생겼잖아요. 걔네 기대하나요? 근데 제가 기억했던 경기가 레스터전에 예전에 베르바인이 추가 시간에 2골 넣어서 아, 이기고 맞아요. 네. 그때 베르바인 기대하던 사람들이 다 그냥 베르바인 망했잖아요, 그대로. 아, 그죠. 딱히 기대할 선수들도 아니라고 보고 전 아스날 무난승 봅니다. 어. 저는 그래도 베르바인보다는 샬리송이 보여준 게 좀 더 있지 않나. 근데 물론 그렇다고 북런 더비 때 당장 뭐 히샬리송이 잘할 거라고는 저도 생각을 안 합니다만 그래도 아스날도 사실 이번 시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잘하긴 그냥 잘하지 않았나요? 잘하긴 하는데 조금 이제 답답한 구석이 있어요. 특히 하베르츠 네. 나왔을 때 하는 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도 토트넘이 희망사항을 조금 담아서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관이는? 저는 아스날이 이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스날 홈이에요. 그렇죠. 아스날 홈이기도 하고 토트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팀들 상대적인 약팀들만 상대해서 공격이 과연 강팀들한테도 잘 먹힐까? 뭐 중간에 토트넘이 맨유 이겼었죠. 근데 맨유는 지금 약팀이죠. 맨유는 약팀이니까 약팀이죠. 이거를 봤을 때 토트넘은 좀 시험을 더 해봐야 되는 것 같은 좀 더 평가를 보류해야 되는 팀인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아스날은 지난 시즌에 그 좋았던 폼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고 챔스에서도 쉽게 이겨서 체력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던 거를 좀 극복을 어느 정도 해냈지 않았나 싶어서 아스날이 그냥 간단하게 잡을 것 같습니다. 저 코멘트를 조금 덧붙이자면 아스날 윙어 있잖아요. 왼쪽에 트로사르죠? 마르티넬리 부상인가? 아 부상인가요? 부상인 걸로 알고 못 있는데. 나올 거예요. 네. 아 네. 왼쪽에 그러면 트로사르 나오든 누가 나오든 그리고 오른쪽에는 사카 네. 있는데 이 선수들이 1대1로 토트넘의 풀백들을 못 이겨내면 아스날이 진짜 힘들지 않을까. 왜냐면 맨유전 때도 사실 그것 때문에 조금 고전하다가 막판에 꾸역승 한 거고 그런 거 보면 그게 저는 좀 갈림길이 되지 않을까. 윙어들이 1대1에서 좀 이겨내고 뭐 어떻게 공격 상황을 만들면 아스날 유리하게 가져가고 그게 아니면 안 되고 막 계속 1대1에서 막히면 토트넘이 이기는 방향으로 게임이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웨스트의 맨시티 여기도 뭐 워드프라우즈 골 넣었는데 넘기죠? 역전했어요. 네. 아니 도쿠 어떻게 보세요? 아니 싫어하시잖아요 도쿠. 토크 싫어하는데 엄청 잘하던데? 잘 넣었어요. 아니 뭐 넣는 것도 넣는 거고 요즘 폼 자체가 도쿠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제가 독후감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뭐, 아니, 사실 뭐, 그래요. 뭐, 잘하면 좋죠.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일단, 약간 좀, 맨시티, 레알, 재미없습니다. 맞아요. 바이언 재밌잖아요, 요즘. 개웃겨요. 사실 이제 뭐, 트래블하고 할 때는 재미없었는데, 요즘 되게 웃기잖아요. 뭐, 카sem이랑 2골 맞고, 막 하면 되게 웃긴데, 좀 재미없어서. 맨시티 경기는 진짜 제가 예전에는 뭐, 맨시티, 맨유, 이런 경기들,
뭐 사실 경기를 되게 잘 푸는 팀이니까 그리고 홀란드를 어떻게 활용할까 기대도 됐고 해서 쳐다봤는데 진짜 요즘은 그냥 맨시티 이제 해축 일정이 떠있으면 저 새끼들 보기 싫어 하고 그냥 넘깁니다. 정말 그 정도로 재미가 없고 그냥 맨시티는 사실 리그 우승 못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팀도 완벽하고 감독도 완벽하고 지금 밸런스 너무 좋고 로드리 미쳤잖아요. 지금 뭐 챔스에서 골도 넣고 앉아있고 그냥 이 팀은 걱정이 없다. 뭐 골 먹혀도 한 3골 먹혀서 한 5골로 역전할 것 같은 뭐 문제가 생겨야 코멘트를 할 텐데 문제가 없습니다. 덕배가 부상이어도 잘 나가니까. 그죠. 그리고 뭐 혹시 그 선수 뛰는 거 보신 분 있나요? 이번에 울브스에서 가요. 마티어스 뉴에스. 마티어스 뉴에스 뛴 거 보신 분 있나요? 전 경기를 안 봐가지고. 그거 못 봤어요. 그 지베드자전 때 네. 나왔었는데 잘하나요? 그냥 밋밋한가요? 근데 맨시티에서 밋밋해도 팀 자체 레벨이 그죠. 너무 높아서 그냥 네 근데 균도안이랑 확실히 느낌이 다른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애들 이제 70ml 돈 같지도 않은 돈 써가면서 사서 이제 또 잘하는 거 보면서 그냥 이 팀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지켜보는 재미로 요즘 축구를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머스 첼시 0대0 무승부 거뒀습니다. 그 주인공이 안 왔네요. 네. 진짜 아쉽습니다. 네. 어차피 첼시가 또 다음 경기 질 거기 때문에 누구랑 하죠? 빌라전이네요. 빌라인가요? 이거는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빌라가 잡아야 되죠. 빌라가 잡아야 된다. 7이에요 빌라. 그 7위는 7인데, 그 첼시 보니까 부상 베스트 11 엄청 나더만요. 은쿵쿠, 주쿠에메카, 뭐 다 있던데, 이러면 이거, 글쎄, 그럼 첼시 강등? 성민이가 그때 얘기해서 항상 얘기했던 게 첼시 벤치 보면은 일단 골키퍼 2명 넣고 저희가 자주 보는 풋몹 앱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교체 선수 중에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선수들 눌러잖아요? 정보가 없음 이렇게 떠요. 교체 선수들이. 그만큼 지금 파탄이 난 그 멤버 상황인데 저는 그냥 무난하게 경기 차이가 날 것이다. 빌라랑 했을 때. 그 산체스 골키퍼 말 많던데요? 말 많겠죠 못하니까. 근데 브라이튼에서도 바라던- 그렇게 인상적인 그 선수. 본머스전만 나쁘지 않았고 그 전에는 성민이의 불만이 많았잖아요. 진짜 싫어하더라고요. 네. 못해요. 원래 기복이 심한 키퍼였죠. 브라이튼에서부터. 그 다음에 교체 명단에 들어온 게 팔머, 시렐, 8만 40mm입니다. 그 다음에 마트센 네. 말고는 쓸 선수가 없어요. 마트센도 솔직히 마트센도 쓸만한 그렇죠. 선수. 그냥 꾸역꾸역 넣는 거고 네. 뭐 대수자, 뭐 마토스, 수터 뭐 이런 사람 쓸 건 아니잖아. 처음 들어본 애들인데 네. 진짜 답 없고 잭슨도 아니다. 드록바의 재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죠. 드록바 그런 제일 얘기가 얘기했었죠. 있었는데 다시 들어갔죠. 들어가. 그 우고 축구 이 선수는 잘하나요? 그냥 그래요. 잘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첼시에서 지금 그 본머스 때 나왔던 11명 중에 이날만 잘했다고 했는데 산체스 괜찮았고 아까 그 우고 축구도 나쁘지 않았다고 본 게 스털링까지 3명. 그리고 사실 엔조만 국밥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 우고 축구가 따지고 보면은 카이세도 복귀하면 카이세도 백업이고 라비아 들어오면 라비아도랑 경쟁하는 그 정도의 선수인데 얘가 또 선발인 것도 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그리고 이 무드릭 이거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얘는 진짜 약간 뭐 신무영어 놀리긴 했지만 그거 진짜 아스날도 미친 새끼들이 아닌가. 얘를 100미를 주고 살려고 했다는 게 그러니까 무드릭을 아주 전담 코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무드릭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드릭에 가지고 있는 재능과 툴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걸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듬어야 되는데 원석은 좋으니까 다듬어야 되는데 이게 시한부지 않습니까? 선수가 네. 뭐 100년 만년 축구할 것도 아니고 몇 년 안에 갈아서 좋은 선수 만들어서 키워야 되잖아요. 저는 그 시간을 포체티노와 함께 함으로써 무드릭은 끝난다. 근데 이제 원석을 갈아 만든다는 이 정도면 원석이 내 핵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구를 식추해도 팔 수가 없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이게 이제 과대포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포장이 아니라 거의 봉쇄 수준으로 재능을 일부러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빠르고 이제 저는 사실 그 100번 양보해서 온더볼 좋다고 생각해요.
드리블은 사실 이제 나름 이제 잔망잔망 치니까. 근데 마무리, 패스, 네, 오프 더 볼,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냥 이제 공 잡으면 아까 이제 육상 선수 얘기했는데 딱 무드리한테 어울리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데제르비한테 가라. 그러면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백업으로. 지금 데제르비가 안수 파티 못 살리고 있거든요. 근데 무드릭도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본머스 첼시까지 얘기해봤고요. 마지막 경기는 에버튼 대 아스널 이겼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에버튼이 진짜 열심히 막으려고 했는데 겨우 못 막았다. 결국에는. 아스날이 너무 잘하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코너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했고, 저희가 준비된 두 번째 코너가 있는데, 이제 나스리 하무스 편이죠. 시간 관계상 하무스 편은 이제 다음 주로 좀 넘기도록 할게요. 일단 뭐, 프리뷰처럼 하무스 좋아요, 나빠요? 이것만 좀 얘기하고 가죠, 그러면. 결과만. 부연 설명 딱 없이. 한 줄로는 해야 돼요. 한 줄로는. 아니, 엄지 올린다, 내린다. 저는 가운데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진짜 장단이 있어요. 그럼 한 줄평. 한 줄평. 육각형보다는 오각형이지만, 크기가 작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저의 한 줄평. PSG를 왜 갔을까? 굉장히 높게 평가하네요. 아니, 뭐,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무한이보다도 미치니까, PSG 갈 이유가 없다. 근데 무한이보다 먼저 갔잖아요. 네. 그럼 빨리 나와야죠. 아니, 파리가 쓴 돈이 있는데 50밀 정도 쓰지 않았나요? 저도 딱 80mm, 80mm. 80밀 하무스가? 지금 1년 임대고, 다음 시즌 완전히 의무인정인가요? 65mm 플러스 15mm. 비싸다. 좋겠다, 돈 많아서. 하우스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파리 많아서 좋겠다고요. 저희 지금 테바스 회장이 최근에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나는 레알 마드리드 팬이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에게 이득 보는 행동을 한 적은 없다. 댓글이 처참합니다. 정말 이 테바스가 회장이 지금 혹시 그 세리에 회장 이름 아시나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분데스 회장 이름 아시나요? 모르죠. 그 EPL은 이제 국왕이니까. 혹시 리그왕 회장 이름 아시나요? 모르죠. 테바스 미친놈이다. K리그 회장은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다른 기사를 봤었는데, 만약에 스페인 축구협회장에게 징계를 내리면 UEFA에서 탈퇴하겠다. 그럼 어디가 슈퍼리그 가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약간 생각이 없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니까, 네, 그래서 지금, 잠깐 지금 돈 얘기 하나 듣고 빡쳐가지고, 셀러리캡, 네, 그만할게요. 네. 뭐 이 새끼 나가지도 않는데, 재선임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레알이 좀 짜증이 나요. 레알이요? 네. 근데 레알 팬카페에 제가 또 회원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테바스가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이제 라리가 개수가 제가 알기로 지난 시즌 4위일 겁니다. 유럽 그 전체. 떨어진 이유 한 클럽이 리그 우승을 했음에도 대항전 성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건 팩트죠. 그러니까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러니까 미토가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맞죠. 맞는데 그러니까 맞는데 알레티 참 4등 하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한 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지가 하는 걸 생각하라는 거죠. 본인이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라리가 팀들 다 차단하면서 이제 세비야가 이제 유로파 우승하고 이제 레알이 4강 갔다고 이걸 탁 덮어버리는 이런 새끼 빨리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성관이 형이 가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진짜로. 뭐 근데 제가 잠깐 가서 공부 잠깐 하고 하면은 더 잘하지 않을까요?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테바스 때문에 지금 라리가가 좀 재정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리가 상위 몇 팀 빼고는 이적 시장에 쓰는 돈이 너무 적어요. 저희가 제일 적거든요. 거기는 저번 시즌 좀 여파가 있는 것 같고. 그쵸. 뭐 레비에 45밀 태웠으니까. 근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바르셀로나가 절약해서 아껴 쓴 진짜 얼마 안 된 돈도 다른 팀은 그게 원래 한 이적 시장에 총 쓸 수 있는 돈 이 정도가 되는데 그런 걸 보면은 테바스는 왜 쟤는 지가 라리가를 망쳐놓고 라리가 하위 팀들 경쟁력을 망쳐놓고 왜 남 탓을 왜 이렇게 자꾸 뭔가 탓을 하려고 하나. 그러니까 셀러리캡이 필요는 한데 코로나 특수를 고려해서 조정이 될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타임을 전 놓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뭐
이 뭐 사실 주제가 이건 아니었는데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자. 빨리 꺼져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라리가 레알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알폰소 데이비스 얼마 전에 막 흔들었거든요. 아, 왜 흔들었죠? 이적설이 아. 갑자기 빵 하고 떴어요. 레알 이적설. 아, 맨디 백업을 알폰소로. 아니 오면은 아, 부전이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네. 지금 알폰소, 무시알라, 킴미, 노이어가 재계약이 아직 안 됐어요. 그 와중에 지금 알폰소가 레알 링크가 떠서 살짝 좀 짜증난 상태입니다. 환영합니다. 계약 기간 얼마 안 남았나요? 다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자유계약은 인테르가 전문이기 때문에 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저희도 전문입니다. 자유계약은. 아, 네. 저희는 이제 근데 이제 가려면 이제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미넨 보다 이상- 메리트가 인테리어가 뭐 어떤 메리트가 있죠? 미넨 이상의 클럽이 딱히 없긴 하죠. 아니, 뭐, 바르셀로나는 비빌 수 있다고 봅니다. 바르셀로나 어떤 메리트가 있죠? 일단은 이제 본인과 함께 뛰었던 익숙한 동료, 이제 국대 동료 있고요. 누구 있죠? 빈도안, 테오슈테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 클럽 동료 이제 레반도프스키 있고요. 그 다음에 감독이 자기 우상이다. 가야죠. 킴미를 네. 저는 킴미 말고 관심 없습니다, 사실. 사실 뭐 무시할라가 올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현실성 있는, 지금, 저는 킴미 보고 있습니다. 킴미 뭐, 1년 남으면 팔 수도 있잖아요? 뭐, 안 팔 수도 있지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긴 해요. 더 형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면은, 바로 킴미 유니폼. 바로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데이비스, 혼지. 혼지. 바이온 다 뜯기네요? 아 진짜 주시면은 아, 주시면 진짜 맛있게 써먹을 수 있는데 이게 투엘이 문제예요. 왜요, 아니, 지금 바이런 팬카페 정회원이니까 아시겠지만 네. 투엘의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또 반대로 어떤 글을 봤냐면, 투엘 너무 경질만 외치는 거 아니냐라는 글도 꽤 많던데, 답글이 좀 많던데요? 그런 팬들을 이제 제가 우려했던 거예요. 김민재 선수가 영입될 때. 아니, 김민재 얘기는 안 하던데? 그러니까 김민재 따라 들어오면서 이상한 세력들이 넘어온 거예요. 네. 지금 저의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유로를 나겔스만 이제 독일 대표팀 감독이 됐잖아요. 네. 지금 플릭 나겔스만 순서잖아요. 1년 재계약, 그렇죠. 1년 계약이죠? 유로까지 나겔스만을 해서 나겔스만 유로를 망쳐. 그러면서 독일 대표팀에서 이제 투엘을 땡기는 거예요. 플릭 나겔스만 투엘 순으로. 그러면 그냥 전철을 똑같이 밟겠다는 그냥 얘기예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그냥 독일 국대에 망치고 미넨 살리겠다. 그렇죠. 제가 독일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럼 투엘자는 누가 오나요? 포터, 테나? 아니 그러니까 테나는 이제 미넨 2군 감독 수준인 거고 실제로 2군 감독 출신이기도 그죠. 하고 솔직히 탐나는 감독이 없긴 한데 안첼로티. 안첼로티. 곧 끝나지 않습니까? 내년 이번 시즌에 끝나면 안첼로티랑 폰지 바꾸면 되겠네. 환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헤네스 회장이나 프라존 집 없지만 어쨌든 보드진이 나겔스만 집을 찾아가서 삼고초려하고 다시 삼보일배. 도계자도 받고 해서 다시 좀 설득하면 좋지 않을까. 나겔스만 2기. 저는 뭐 그거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감독도 없고 데즈르비. 안 돼요. 별론가요? 저는 사실 획기적인 감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즌이 끝나면 또 바이아웃이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없던 감독이다. 라고 생각해요. 저는 약간 독특한 감독이지 않나. 그러니까 어떤 자원이 주어져도 다 자기 일을 해내는. 데제르비도 괜찮고. 아니면 클롭. 그건 끝나지 않습니까? 안 돼요. 클롭 안 되나요? 클롭 안 돼요. 개겐프레싱 안 되나요? 바이언의 개겐프레싱? 케인 가지고 개겐 크래싱, 슈퍼모틴 가지고 개겐 크래싱.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데제르비도 뭐 커리어가 뭐 완전 급상승이긴 하죠. 네, 샤흐타르, 맞아요. 브라이튼, 바이언이면. 한 번 더 거쳐야 된다. 그럼 어디 뭐 인테르 거쳐가나요? 뭐 인테르 정도. 갑자기 멀쩡한 팀을 갖다가 심작이 어떤가요? 심장이 아, 안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3백 원툴이긴 해서 그러면은 약간 좀 성애찬한 감독이 없나 보네요. 아니면은 없어요. 저는 하나 추천하고 싶은 사람인데 독일 사람
일단은 독일어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이에른 무조건 감독. 독일어를 해야 독일어를 돼. 해야 되고 규칙이에요. 그 다음에 월드컵 3위를 이끌었던 아, 이제 집에 있기 싫어하는 이제 역마살의 남자. 방송도 하는 BJ 클린스만. 클린스만 2기인가요? 2기예요 그러면. 아, 이기. 네. 클린스만이 바이에른에서 말았죠. 네. 네. 진짜 말아서 그 후임으로 바날이 온 거예요. 바날은 애매? 그러니까 바날이 뭐, 그 결승 가지 않나요? 나름 네. 명함이 있는데 바날이 뭐 슈바인슈타이거나 뮬러 살린 사람이 바날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예전에 저희가 했던 코너 중에 이제 치욕의 역사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바이에른 뮌헨 치욕의 역사에서 클린스만을 제가 한번 깠어요. 그때는 이제 국대 감독 되기 한참 전인데 그죠. 클린스만이 망쳐놓은 거를 이제 그 다음 수습하는데 시간이 걸린 거기 때문에 클린스만일 확률은 없다. 그리고 클린스만은 또 클럽 대표팀 할 수가 없잖아요. 매주 미국 가야 되는데. 아니, 이 정도면 그냥 마르코 로제 땡기세요. 저는 솔직히 검증된 감독 필요한데 독일어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감독 말안 되면 저 로제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근데 로제가 로제는 졌잖아요. 그 불핑 말고. 뭐 그럼 지면 다 영입해야 돼요 감독을? 그건 아니지만 어제 로제가 그만큼 이제 저는 이 전 팀이 돌문이었나? 네 맞아요. 네. 돌문. 저는 메넨글라트바. 돌문이에요. 얘는 글라트 네. 다음 돌문.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모든 이 독일 앵간한 클럽 다 가봤는데 저는 항상 로제의 전술에 대한 얘기가 뭐 물론 돌문 초기 뭐 이럴 때는 돌문 때 안 좋았으니까 없었지만 메넨글라트바 때랑 라이프치 최근에는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로제? 아, 뭐 나쁘지 않은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굳이 바이에른 뮌헨이 감당할 필요는 없다. 승에 차는 분이 없네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야, 안 돼. 이 정도 그냥 본프레를 불러서 그냥 뭐 3톱 세우고 네, 그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계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엘은 계륵이다. 남중이 아깝고 쓰기도 싫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렵네요, 바이에른 감독. 어렵죠. 리그 우승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바이에른 팬들이 댓글 제가 또 이제 바이에른 카페 정현이니까 그러니까 바이에른 팬 좀 재밌어요. 사실 이제 전에는 이제 막 뭐 이제 레반도프스키 이적 때 서로 저는 사이가 좋은 게 좋거든요. 모든 팬들은 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제 댓글 보니까 뭐 뭐라 그랬더라? 할 말 까먹었는데 넘어가지. 기억이 안 나. 본인 토크에서 길을 잃는데. 뮌헨이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좀 답이 없다. 많이 힘든 상황이다. 나는 좀 푸념입니다. 여기서 뭐 맞나요? 레알이랑 인테르가 제일 근데 행복한. 레알이랑 인테르 뭐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알은 그냥 완전 탑이니까 탑의 삶을 살아서 행복한 거고 뮌헨은 이제 뮌헨이 아니죠. 인테르는 이제 잘 나가기 시작했죠. 아니죠. 고전 시가에 나오는 안빈낙도 뭐 이런 거. 아, 맞아. 저 할 말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카페에서 팬들이 이제 맨유전 4대3 하고 OT에서 불안하다. 라는 팬들 봤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니, 당신들 회원이 단 거예요. 제가 단 게 아니라. 회원이라고 다 같은 회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급을 나누나요? 그러니까 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유입 경로를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은 이제 가입 인사를 봐야 어떤 된다. 사람이냐. 방금 그 말한 사람은 김민재 가면 맨유 3옵션 가라. 리산마 다음 김민재 아니야? 이렇게 우려하다가 뮌헨 가서 좋다 하면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OT 원정? 솔직히 뮌헨 입장에서는 진짜 무서울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제 또 우려 섞인 게 챔스 우승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해야 돼.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전력 보면은 스쿼트도 다 안 찼는데 이게 우승을 바라보는 게 맞나. 근데 이번 시즌보다 다음 시즌을 더 무조건 해야 돼. 다음 시즌 누가 오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오고 말고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 다음 시즌 결승전이 알리안츠 아레나인가 그래요. 또 홈에서 결승전 우승하는 것만큼 또 명예로운 게 또 없지 않습니까? 그 알리안츠에서 하지 않았나요, 한번? 그러니까 또 한다고. 그때 우승하지 않았나요? 1-1 했어. 네. 그래서 뭐, 아니에요.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못했어요. 못했나요? 웸블리에서 했어요. 그래서 뭐, 우승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맨유한테 져서 어떡하냐. 수비가 불안하다. 어떤 사람도 수비 라인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을 때 운이 안 좋았다. 어떤 사람은 공격이 별로다. 그냥 서로 이제 중구난방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라이머를 좀 대체할 선수 사고, 중원 보강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다시 궤도에 올라오는 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지금 맨시티도 잡을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는 팬들도 적잖게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미넨 팬들이 생각하는 좀 견제해볼 만한 상대가 레알, 맨시티 그 정도거든요. 예, 나머지 팀들은 사실 쳐다를 안 보고 있습니다. 일단 미넨 팬 먼저 얘기할게요. 네. 맨시티는 솔직히 못 이깁니까? 힘들어요. 아, 못 이긴다. 홀란드 우파메카노 저격수로 해놓고 개 털리지 않았나요? 지난 시즌에 제가 네. 느꼈어요. 맨시티는 힘들다. 음. 근데 레알은 아,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반반이다. 아, 오. 레알 잡을 수 있다. 인텔은 혹시 아니 이게 어떤 게 떠오르냐면 그 저번 시즌 조별리그 전에 조별리그 편성이 되고 나서 네. 그때 인텔, 바르셀로나, 미넨 같은 조였잖아요. 아, 그게 저번 시즌인가요? 저번 네, 지난 시즌이었죠. 그랬나? 그래서 3등으로 떨어졌잖아요. 3등을 너무 많이 해서 벤피카랑도 3등 바이온 맨날 있어요. 이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야 약간. 제가 누가 조추점마다 맨날 오는 아저씨 있어요. 그 터키 아저씨. 알틴토. 아니, 맨날 와가지고 이상한 거 뽑고 미넨 바이온이랑 3년 연속 만난다 그랬을 거예요. 그게 그때 그러니까 왜 제가 그 얘기를 꺼냈냐면 그때 준석이가 뭣도 모르고 계속 뭐 바르셀로나가 미넨을 뭐 이긴다. 아, 이길 수 뭐 있을 줄 부신다. 알았어요. 아니, 계속 깝쳤어요. 아니, 왜냐면 그때는 바이온이 이게 사실 더 좋았어요, 팀이. 그때 그래서 어떻게 됐죠? 2패했죠. 3대0, 3대0이었어요. 네. 3대0, 3대0. 네. 뭐, 그래도 뭐, 3대0 그러니까 만족. 지금 진우가 약간 그때 준석이를 보는 거야. 아. 그냥 깝치고 있다. 아니, 근데 인텔을 바이온 전적이 어떻게 해요? 왜냐면 바르셀로나는 일단 최근 두 경기 다 털렸죠. 쳐발랐죠. 언제 털렸죠. 저건 챔스 좋은. 그때 6전 전승. 근데 사실 바르셀로나는 0809도 그렇고 1415도 그렇고 우승했을 때도 항상 바이오한테 1패씩은 했어요. 전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해할 수 있지만 뭐 인텔을 뭐 해보세요 한번. 인테르가 원래 바이언한테 좀 센 편이긴 해요. 언제 했죠? 그 트래블 할 때. 트래블 할 때도 그때 그랬죠. 시즌. 그때는 또 바이온이 또 최전방도 답이 없었으니까. 바이언이 약할 때였죠 그때는. 뭐 그때는 뭐. 그때 뭐 약간- 만주키시 뛸 때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보다 훨씬 전이죠. 만주키치는 10년대 중후반이고 인테르 우승할 때는 10년대 초반이잖아요. 루카톤인가요? 몰라요 그때는. 그러니까 막 그 바이온의 그 이름 모르는 제가 잘 모르는 선수들 많더라고요. 그 0910 요때쯤에. 뭐 세바스치안 뭐 이런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뭐 혹시 레알 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이온 이길 수 있나요? 아니 뭐 바이온 그냥 잡을 것 같아요. 역시 리그 전승팀은 다르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바이언의 전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지금 챔스 토너먼트로 갑자기 생각을 해봤는데 네. 바이언은 일단 4강 가면 되게 잘한 거고 오. 8강은 딱 적절하다. 케인을 120ml 사고 4강에 만족한다. 호셀루가 주전인 팀 아니에요? 레알 미련 이거 안 되나요, 매치요? 궁금한데? 호셀루 솔직히 호셀루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처음 경기에 비해서 지금 점점 나아지는 거 보면 나중에 바이언이랑 만날 때쯤이면 막 호셀루가 헤트트릭 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골키퍼. 울라히 대 케파거든요? 아니 우리나라 노예 없잖아요. 언제 오는데요? 곧 와요 노이어도. 노예 12월, 언젠데요? 12월에 오지 않나요? 저는 더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검 받아야 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 곧 올 거라니까. 뭐, 레알, 10월 초반. 10월 초반. 10월 초반. 근데 폼몹이기 때문에 좀 더 한 10월에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스쿼드를 봐야죠. 그럼 노이어, 울라이 대 케파 루니. 아니 무조건 아니 케파에 만족하면은 레알 노이어 쿠르트와도 올 수 있잖아요. 쿠르투아는 좀 내년이에요, 내년 4월이에요. 아니, 토너먼트에서 만나겠죠. 절대 못 토너먼트에서 만나겠죠. 아니 뭐 아니, 나중 투르투아는 재활하다 또 다쳐. 아니 뭐 노이어입니까?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쿠르투와 대 노이어다. 오늘 어떻게 생각하시죠, 두 분? 쿠르투아 대 노이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굳이 비교. 그럼 누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당연히 노이어. 노이어. 그렇죠. 진우는요? 근데 최근 챔스에서 쿠르투아가 더 보여준 게 있지 않나요? 쿠르투아도 최우수 골키퍼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최근 또 챔스에서 폼이 쿠르투아가 또 살벌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노이어가 이게 다른 것보다 스킬 타줬기 때문에 다이빙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이제 뭐 십자인대긴 하지만 그 쿠르투아도 그래서 저는 키퍼 사실 쿠르투아가 좀 더 어리잖아요.
무승부 그냥 봅니다. 무승부로 하시죠. 네, 그럼 반반. 김민재. 자, 그러면 이제 왼쪽 풀백. 좀 심각하겠네요. 프란 가르시아, 페를랑 맨디 대 알폰소 데이비스. 게이루. 그 게레이로 그 골문에서 어. 한 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당연히 압승이죠. 미넨 압승이죠. 미넨 압승. GG. 아, 네. 저 미넨 압승이요. 미넨 압승. 센터백 보시죠. 센터백. 센터백. 자, 이게 진정하세요. 진행 제가 진정하세요. 자, 우파메카노, 김민재, 더리우트. 그리고 또 남은 선수 있나요? 없어요. 스타일식도 같죠? 자, 이렇게 3명이고. 근데 레알이 지금 밀리탕이 없어서. 아니 또 밀리탄까지 온다 하죠. 자, 그러면. 밀리탕, 알라바, 그 다음에 이제 리디거. 나초는 안 껴주나요? 나초는 오른쪽으로 보겠습니다. 오른쪽 워낙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사실 이름값만 따지면 둘 다 비슷하거든요? 이름값으로. 밀리탕도 월클이었고, 알라바도 이제 바이언이 직접 보는 선수고, 그다음 리디거도 이제 첼시에서 고점 찍었던 선수고,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바이언이 또 워낙에 다 어리고 빠른 선수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수비는 또 경험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근데 더리우트 챔스 우승 안 했나요? 그때 유배였나요?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첼시 리디거를 봤을 때 그 충격이 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한 명 한 명을 비교해 봤을 때는 밀리지가 않아요. 근데 우파메커는 그 빅경기 미스. 아니 뭐 우파메카노는 그러면 다른 애랑 비교하면 되죠. 누구랑 비교하죠? 나초랑 비교하고. 유명한 대로. 그러니까 라인인데 같이 비교해야죠. 셋이서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김민재 알라바. 요거는, 근데 이거는, 근데 저는 알라바보다는 김민재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죠. 최근 폼 보면.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김민재 그다음에 김민재 왜 떠넘어? 김민재 리디거. 김민재가 아니야. 이제 더리우트로 이제 가죠. 김민재로 가야 돼. 그럼 더리우트 그 밀리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밀리탕이자. 네, 밀리탕. 그러면 우파메카노 리디거. 요거 좀 근데 최근 폼은 퍼메카노가 낫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승이네요. 네. 근데 만나는 건 챔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직- 경험이 중요하니까. 챔스에서 어차피 안 나와요. 더리우트 나갈 거예요. 그래요? 네. 뭐 그러면 이것도 무승부를 해서 다 무승부요? 왜? 네. 뭐 좌측풀백에서 일단 미넨이 이겼어요. 우측. 일단은 바이어는 생각이 안 나요. 마즈라위 이제 라이머. 그 다음에 레알은 카르발 바스케스. 이거 둘 다 별로인데요? 근데 둘 다 별로예요. 요즘 패급인데요? 카르발이 잠깐 회춘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카르발 때문에 레알 승. 네. 요건 줄만하다고 봅니다. 뭐 경로 우대하는 거예요? 근데 월클이잖아요. 최근 카르발 저는 하시는 거 카르발- 봤어야 돼요. 60분만 쓰면 월클이다. 61분부터 안 돼요. 60분까지. 그럼 저희도 라이머 60분 쓰고 마저리 30분 쓰면 돼요. 근데 라이브 별로잖아. 오케이. 네. 승. 반반이네요, 지금. 중원이 좀 중요해요. 근데 중원이 레알이 너무 세서 카마빈가 주아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게요. 들어보세요. 네. 김미희를 우측 불백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원은 버리겠다. 깔끔히 버리겠다. 근데 키미가 또 CDM으로 뛰잖아요, 요즘? 네. 그건 맞죠. 그러면 키미 고레츠카. 그 다음에 없네요, 백업이. 진짜 없네요.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키미 고레츠카 대 슈아메니 카마빈가 발베르데 모드리치 크로스. 벨링엄은 무시하려면 비교하죠. 네. 골을 많이 넣으니까. 이거 레알 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링엄 대 무시하라. 요거 어떻게 보시나요? 요거 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스타일이 달라서.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벨링엄은 이제 득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클러치 능력이랑 패스로 좀 먹여 살리고, 무시하려는 드리블, 개인기량, 어시스트 이런 걸로 먹여 살리고 있는데, 사실 공격 포인트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건 벨링엄이고, 좀 경기를 풀어줄 수 있는, 막혔을 때 혀를 뚫어줄 수 있는 게 무시할라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진짜 취향 차이라고 보거든요. 일단은 강무영부터. 저는 이번에 맨유 경기 보면서 무시할라 보고 진짜 미친놈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맨유라는 걸 감안해야 됩니다. 그것도 막 네. 그런데 무시할라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진짜 바르셀로나 오면 진짜 근데 그 바르셀로나 이제 비르치 노래야 돼요. 네, 무시할라는 안 올 것 같고. 자, 이제 진호. 그럼 무시할라가 더 우위라고. 저는 취향 차이니까 저는 무시할라고. 둘이 나이도 비슷하지 않나요? 동갑이에요. 네. 무시할라 우리랑 동갑이군요, 저랑. 네. 진호 어떻게 생각하죠? 저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위협적인 미드필더가 누구냐? 벨링엄. 벨링엄 우위지 않나? 지금 현풍으로 봤을 때. 근데 저는, 그니까 무시할라를
전 스타일은 무조건 무시할래요. 전 벨링엄 같은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지만 벨링엄이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도 약간 경기를 바꿀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투입이 됐을 때 무시하려는 전 마무리가 전 독일국 때서도 별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벨링엄은 뭔가 단점이 없어 보여요. 얘는 육각형 같아. 그래서 저는 일단 저도 취향 때문에 벨링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벨링엄 승. 자체 벨링엄 승. 이제 윙어를 봐야 되는데 윙어가 이제 일단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벨링엄 대 무시할라 뮬러예요. 밀러 80분에 투잖아요. 알았어요. 네. 자, 윙어. 근데 윙어도 일단 호드리고 비니시우스 vs 자네 그나브리 싸네. 그러니까 이게 코망 요렇게인데 마티스텔. 마티스텔은 톱으로 하죠. 톱으로. 아니야. 마티스텔. 아, 네. 아니, 네, 그 마티스텔까지 넣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강무형 누가 우잉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게 자, 호드리구는 텔은 0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호드리구는 저는 좀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비니시우스는 스타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호드리구는 과대평가가 되어 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레알 팬 코멘트 할 거 없나요? 최근에 미넨을 안 만나가지고 안 맞아봐서 또 호날두한테 또 먹혔던 그 경기가 또 있죠. 호날두예요? 거기 호날두였어요? 호드리구가 얘 진짜 그 레알의 양쪽 브라질 윙 둘 네. 얘네가 진짜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발전하고 원래 그 비니시우스는 드리블 원툴이었고 네. 호드리구는 좀 애매했는데 네. 비니시우스는 이제 골도 잘 넣고 연계도 어느 정도 익혔고 호드리구는 드리블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딱 옛날 그 옛날 비니시우스 느낌 그것보다 약간 좀 더 드리블은 낮지만 골결은 높은 그런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스텝업을 한다? 그럼 둘이서 그냥 축구에도 근데 레알이 아쉬운 게 백업 없나요? 발베르데가 거기로 가야 되나요? 그러면? 백업이 브라임 디아즈 쓰고 있는데 그 밀란에서 돌아간 브라임 디아즈. 말도 안 돼. 자, 그러면 뭐 브라임 디아즈까지 넣는다 치고 자, 그럼 이제 인테르 팬은 브라임 디아즈를 봤잖아요. 봤죠. 근데 브라임 디아즈 많이 당하지 않았나? 근데 측면에 세웠을 때 되게 별로지 않았나요? 별로예요. 보통 10번에 서죠, 브라임 디아즈는. 그러면 이제 양쪽 중에 누가 우위다, 윙어는. 주전으로 보면 비니시우스, 호드리고가 위협적이긴 하잖아요. 근데 백업이 구리긴 한데 그래도 레알이 아니 그러면은 제가 그럼 논개 작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라이머가 감문다. 비니시우스가 죽여버린 거죠. 그러면은 비니시우스 나가고 라이머 나가고. 근데 그러면 미는 10명인데 8명을 레알 어떻게든. 그렇네요. 자, 그럼 강모형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그 코망 있잖아요. 아. 코망이 건강하다. 그러면 맞아. 미넨이 우이고 근데, 코망이 못 근데 나온다. 참고로 최근에 코망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그런가요? 네. 했습니다. 그럼에도 코망을 믿으십니까? 전 그래도 그나브리보단 코망이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코망이 건강하면 미넨 우이고 코망이 못 나온다. 레알이 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취 때문에 제가 르로이 사네를 좋아해서 전 맨시티 때 너무 반했기 때문에 전 사네가 있는 미넨으로 그럼 하겠습니다. 뭐 끝난 거죠. 근데 어차피 중원 두 개 다 쌈싸 먹혔잖아요. 아니 근데 어차피 스트라이커 이기잖아요. 우플팩 쌈싸 먹혔고 좌풀백 이겼고 네. 스트라이커 이기고 네. 윙어 이기고 윙이거 이기고. 그럼 뭐 또이또이네요? 또 반반 있다. 정도. 그러니까 제가 감독으로 가야죠. 감독. 그러니까 일단 톱은 케인 호셀루벤 이견 없으시죠? 그거 네. 말도 안 되죠. 네, 그 감독 토마스 투엘과 안첼로티. 자, 투엘의 장점 전술이 있다, 곤조가 있다. 그러나 이제 챔스 우승 경험이 있죠. 챔스스 경험도 있죠. 챔스 있으나 결승 2번 가봤다. 그러나 투엘의 단점은 그냥 눈으로 보인다. 단점이. 그리고 안첼로티의 장점은 이제 우승은 뭐 챔스 5번인가요? 챔스 4번인가? 걸로 4번. 2번. 그런데 단점은 전술이 없다. 전술이 그리고 사실은 조금 이제 지금 이제 벨링엄 해줘 느낌이 좀 강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 잘하지만 이제 톱도 부족하고 전술적인 결함이 있다. 자, 그러면은 우승 청부사 대 전술 지략가.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되시는지. 자, 진우부터 가죠. 결승전에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느낌이면 그렇죠. 결승전에서 만났다.
돈 걸라고 하면 안첼로티에 걸어야 되잖아요. 우승 전문가잖아요, 사실 안첼로티. 네. 뭐 투엘은 파리에서 준우승이 한 번 있었죠. 자, 그럼 강문 형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첼로티 같은 감독 진짜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한다. 저도 진짜 진짜 싫어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자기 팀에서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안첼로티는 또 게다가 레알 갈 때도 에버튼 버리고 그러니까 에버튼을 폭파시키고 갔죠. 네. 그래서 저는 투엘. 네, 저는 진짜 돈 걸라면 어쩔 수 없이. 저도 안첼로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유형의 감독인데 그 돈 걸라면 안첼로티 걸고 재수없게 이겨요 맨날 레알이. 아니 근데 우승 근데, 아니, DNA가 근데 있는 레알 감독은 팬도 투엘 고를 수도 있어요. 저는 솔직히 투엘이었거든요. 왜냐면 일단 나겔스만 나가고 투엘 이적 사가 있을 때 누구보다 투엘을 원했던 사람이 레알이죠. 손관이거든요. 네. 투엘을 그때 원하기도 했었고 여태까지 토너먼트에서 투엘 만났을 때 거의 다 졌어요. 언제요? 첼시 있을 첼시 때 때도 아. 계속 졌었고 그래서 약간 투엘에 대해서 조금 고평가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근데 지금 이거는 해줄 사람이 많거든요. 저기. 네. 해줘 해도 네. 이미 해줘로 우승한 사람이고 네. 이미 해줄 사람도 많기 때문에 네. 그래도 투엘이 돈을 걸라면 어디 돈을 걸죠? 걸라면은 레알이죠. 안첼로티.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자체 평가로는 만약에 레알 바이언이 만난다. 그럼 뭐 저희 같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최종 평가는 이제 근소 우위 레알 승으로 나왔는데 이제 두 팀의 또 예선전에서의 행보 그리고 각 리그에서의 행보 지켜보면서 이제 이제 막간을 이용한 코너는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네는 위에 맨시티 있고 레알 진짜 조금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또 프랑스 언론 또 르키프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르키프에서 또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네. 르키프가 내린 유럽 지금 클럽들 순위 일단 별 5개로 순위를 매기는데 별 5성에 누가 있냐? 맨체스터 시티 일단. 네. 그리고 별 4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3성에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미네, 인테르. 이렇게 있잖아. 진짜. 아니, 왜 어디서 계속 끼워와. 아니, 팔기 하는 근데 바이언 요즘 안 좋은 거 맞잖아요. 안 좋은데. 네. 그냥 뭐 레알한테 지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바르셀로나랑 인테르랑 또 엮이는 게 좀 아니, 짜증나. 솔직히 말하면, 거슬리는 것도. 그러니까 레알이 바이언을 사실 예전부터 잘 잡았습니다. 아, 맞아요. 바이언이 바르셀로나를 잘 잡죠? 그렇죠. 바르셀로나가 또 레알을 잘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 인정한다. 뭐 인테르 좋잖아요. 네. 요즘 좋죠. 이거는 이제 왜 기분이 나쁘냐? 바이언이 안 좋기 때문에. 그쵸. 네. 스쿼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뭐 오늘 녹음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를 이제 추석 때문에 네. 다음 주는 녹음을 쉬고 그 다음 주 10월 6일 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자가 축구볼때 65화였고요. 66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